네, 안녕하세요, 어른이 여러분. 오늘은 영업을 하고 계신 분으로부터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네.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렇게. 네, 보면은 이 사연이 실적급을 받고 있는데 들쭉날쭉한 실적 때문에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실적을 꾸준히 낼 수 있을까요? 혹시 우코치님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변에서 보시거나? 당연히 있죠. 저도 영업을 할 때 음. 그랬었고 주변에 이런 직원들 많습니다. 우리 특히 급여 실적급 포션이 높잖아요. 당구점 회사들은. 네, 그쵸. 네, 어떤 데는 뭐 6대4, 6이 기본급, 4가 실적급인 데도 네네네. 있고 어떤 데는 예전에 이런 데도 있었어요. 2대8. 2가 기본급인가요? 정말 충격적이야. 내가 확인하지 않았는데 네. 정말 그런 데가 있다고 들은 적이 있어요. 확실하진 않아요. 네네네. 2대8이니까 2만 기본급으로 가져가는 충격적이야. 거예요. 근데 8이 실적급인 거지. 그렇구나. 저는 제가 스타트업 다닐 때가 네. 2대8은 아니었는데 기본급이 굉장히 적었어요. 아, 진짜? 대신에 인센티브가 기본급은 1,000만 원대. 네, 인센티브가 막 몇천만 원. 이런 데는 있었거든요. 네네네. 어쨌든 참 이 실적급은 정말 내가 하는 만큼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꾸준히 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떤 때 이렇게 실적이 들쭉날쭉해요? 일단은 저는 이거를 그 파이프라인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영업의 건수들이 뭔지 좀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너무 뭐 하나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뭐 약간 나의 모든 노력을 한 군데에 몰빵을 해버리면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판매하는 제품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세일즈 사이클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가 파는 제품은 고객한테 소개가 되고 결정되고 구매가 일어날 때까지 3달이 걸린다, 6달이 걸린다, 어떤 거는 1년이 걸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사이클을 생각을 안 하고 예를 들면 굉장히 큰 딜이다, 중요한 딜이다라고 해서 몰빵을 해요. 그래서 몇 달을 보냈는데 뭐 잘 될 수 있어.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다음 딜을 또 찾아야 되는데 그때부터 딜을 찾아서 수주하는 데까지 시간이 몇 달 걸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끊겨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딜에 사이클이 있다. 그 사이클에 맞게끔 내가 여러 가지 딜을 한 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작은 사이즈의 어떤 솔루션이라고 해도 이게 법인 영업이 되면은 최소 3개월은 걸리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런 내가 3개월, 6개월 걸릴 수 있는 딜인데 하나에만 집중을 해버리면 당연히 이게 잘 돼도 뭐 좋은 걸 수 있지만 잘 되고 나서 그럼 다음이 뭔데? 약간 이렇게 돼버리는 게 있기 때문에 계란을 이제 좀 분산해서 담아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볼 때 이게 큰 딜이 있을 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 수주액이 작은 딜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좀 적절히 좀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통에다가 자갈이랑 모래 담는 거 생각을 해보면 자갈만 담으면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또 모래만으로 담게 되면 짜잘한 모래들만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다 신경을 써야 되니까 내 리소스 낭비가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부대에 어떤 크기의 돌과 자갈과 모래를 담을 건지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빨리빨리 큰 노력 없이 많이 여러 가지를 수주하는 것과 그 다음에 좀 규모가 있지만 시간이 좀 걸리는 거,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섞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이신 게 이게 보통은 처음에는 나는 큰 딜이 참 임팩트가 있는 거고 이게 멋있는 거니까 난 큰 딜만 할 거야. 작은 거는 어차피 이거 뭐 내가 안 해도 되고 하면서 약간 좀 등한시 하시는 분들도 전 봐왔던 것 같아요. 한 방이에요. 영업은 한 방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한 방이다. 이거 하면 된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면 그거 다 하고 나면 다음이 없거나 이거 했으니까 1년 놀 거야 뭐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큰 것도 당연히 집중하는 게 중요하지만 나의 어떤 뭐 20%의 시간이라던가 30%의 시간은 더 작은 딜들도 신경을 써야 이게 끊이지 않고 뭔가 영업 기회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또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딜의 사이즈를 적절히 가져가는 것. 그쵸.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봐요. 우리가 뭐 신이 아닌 이상은 내가 10개의 딜을
진행하다가 10개 다 수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뭐 3개 중에 하나를 한다, 뭐 4개 중에 하나를 한다 이렇게 하는데 실적을 높이는, 꾸준하게 내면서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수주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3개 중에 하나를 수주한다면 늘 3개의 딜을 해야 하나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2개 중에 하나는 성공을 시켜 라고 하면 내가 관리해야 되는 딜 수가 줄어들게 되겠죠. 내가 훨씬 여유 있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수주가 되더라 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딜이 실주하더라, 이렇게 하면 성공하더라, 이런 그 생각을 하면서 딜을 진행하는 거, 그렇게 해서 성공 확률을 높여가는 게 꾸준한 실적을 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생각을 해보면 제가 예전에 맨 처음에 영업할 때 전 좀 양으로 승부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소문 들었어. 본인이 맡은 어카운트를 100군데를 막 다 뒤진다고 네네네. 얘기하더라고요. 양으로 좀 승부를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다 해놓고 체력이 있어서 그런지 막 다 찔러보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같은 직장에서 일하시던 분은 제가 예를 들어서 10개 할 때 한 2개만 건드려요. 근데 성공 확률 50%야. 그러면은 이제 결과는 똑같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성공 확률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실주라고 어떻게 하면 수주를 했는지 좀 더 면밀하게 생각을 해보고 그 각각의 딜에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맞습니다. 좀 짚어볼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성공 확률을 높여가더라도 이제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어떤 딜을 성사시키기 위한 에너지를 쏟는 만큼 새로운 딜을 발굴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일즈 깔때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세일즈 영업 기회를 관리하는 것은 깔때기를 관리하는 것 같다. 새로운 걸 집어넣고 그 중에서 내가 영업 활동을 해서 이 딜을 성사시키는 깔때기에 비유를 하게 되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마지막에 마무리 지어서 계산서 끊는 걸 생각하는데, 그거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지속적으로 새로운 딜을 집어넣지 않으면 지속적인 그 실적을 낼 수 없다라는 거죠. 네. 그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 활동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주변에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너무 이 수주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깔때기의 끝부분에 거의 모든 리소스를 집어넣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걸 다 수주하면은 깔때기 위쪽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뭐 하지 하고 공백이 생겨버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의 리소스의 일정 부분은 새로운 리드를 계속 발굴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이런 것만 염두에 두게 되면 세일 사이클을 생각해서 내가 이 딜을 하나 성사시키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느냐 항상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큰 딜만이 아니라 작은 딜과 큰 딜을 적절하게 함께 만들어내고 관리해야 된다. 세 번째는 성공 확률을 높여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새로운 딜을 발굴해야 된다라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포인트를 짚어보시면 아무래도 변동성이 이렇게 되다가 조금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영업하시는 모든 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또 우리 실적도 꾸준히 잘 낼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